저희가 취재한 소식통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 변론 재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최종 변론이 아니고 그동안 제기되어 온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위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나머지 오늘로서 끝낼 수가 없다. 사실 다툼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으로 끝을 낸다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든 국민적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변론을 재개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은 속보입니다. 자, 전 변호사님, 변론 재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변론 재개 얘기가 저도 사실은 이틀 전부터 듣고 있는데 네. 그 말은 헌법재판관 중에 각하 의견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다. 각하. 예, 각하 논의 자체를 할 필요가 예.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 각하 의견이 왜 나오겠어요? 사실 이 앞에 어느 신문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창종 예전에 그 중앙지검장을 했던 분이 네. 예, 글을 하나 쓰시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건 각하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냐. 네. 그 원인 그 첫 번째 이유로 예.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는 대통령의 그 국가 긴급권, 네. 비상대권 이 행사를 두고 네. 내란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버려서 이게 말이 되느냐. 아하. 이 얘기를 첫 번째 합니다. 예. 이 얘기를 헌법학계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허인 교수님이 하잖아요. 네. 허인 교수님이 이번에 그 이제 교과서를 21번째 개정판을 내면서 네. 또 인터뷰를 한 게 조선일보에 실려 있잖아요. 지금. 예. 거기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원래의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 그 죄를 빼내고 네. 이 쉽게 말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란죄를 빼내고 내란 행위만 남겨놓는다는데 그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말장난 아니냐. 내란죄를 빼고 내란 행위를 남겨놓는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글쎄 내가 이거 국어 공부를 잘못했나. 그러니까 집합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집합이 이런 거거든요. 나한테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 나의 집합이다. 뭐 이런 말인지 말걸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엔진 없는 차가 달린 걸 봤느냐. 예.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네요. 이 원래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을 빼내면 내란 죄 그 인관이 되는 내란 행위도 다 빼내 나가는 거죠. 내란 행위만 다 남겨놓고 내란 죄 그 승리 여부만 그거만 살짝 빼내겠다. 그건 말장난이죠. 예, 말장난이죠. 예, 말이 안 그런데 되는 말장난이죠. 젊은 법조인들이 그런 걸 두고 TV에 나와서 주거니 받거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 사람은 모든 자기 사고 체계의 아주 기반을 네.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 상식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카먼 센스. 결국은 상식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상식에 두어야 되는데 미세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법리를 따지다가도 상식으로 돌아와야 된다. 책 꽤나 좀 읽었다는 친구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걸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 상식선을 무너뜨리면서 그러니까 잣대를 흩뜨려 버리면서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한 것이고 새로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정의로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변론을 재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네. 유창종 이제 전 검사장께서 네. 또 하나 그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이대로 만약에 결심을 하면 변론 종결을 하면 네. 뭐냐 이거 심리 미질 아니냐. 너희들 양심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심리 미진이다 이건. 예. 쉽게 말해서 그 허윤 교수도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메모에 문제가 있으면 홍장훈이가 내놓은 메모 박순원이에게 보내는 그 메모가 문제가 있으면 피치 감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도 네.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심리 미진 아니냐. 심리 미진 같으면 각하사유다 이건. 아하. 당연히 각하사유 아니냐. 네. 그 세 번째 이제 논구로 든 거예요. 예. 제가 보더라도 절로 고개가 끄덕거리지는 역시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뭐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아니 전 변호사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가 다르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적 교양에 제가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아니요. 전 변호사님 농객이신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건 각하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예.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칭이라는 것은 헌법학계의 통설이에요 이미. 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판례도 많이 있어요. 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이 남북 정상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냈잖아요. 네. 그 돈이 하루 늦게 가는 바람에 그 정상회담 자체가 하루 밀릴 정도로 그 돈 주는 것은 그 확실한 대가였단 말이에요. 예. 그 정도 되면 그 당연히 뭐 죄명은 수도 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처벌을 해야 되는데 통칭으로 그냥 눈 감아버린 겁니다. 네. 통칭이다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검사가 쓴 거예요. 그 노무현 정권 초기 때인데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은 거기에 이제 여파로 파생한 다른 사건으로 네. 이제 구속이 되는데 어쨌든 그때 통칭으로 본 전례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그 통치권으로 그 인한 사건은 설령 형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일부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처벌할 수가 없다. 통칭이다. 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일부 요건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매우 부차적인 문제다. 헌법이 정한 것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엉뚱한 사람들이 이게 내란이니 뭐니 뒤집어 씌우느냐 하.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느냐.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이 이제 사건을 다 펼쳐놓고 봤을 때 오늘 드디어 이제 뭐 결심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번 전체적인 사건에서 수많은 이제 불법이 되어지고 또 불법이 되어지는 네. 총체적인 불법 덩어리, 불법인데, 불법 덩어리. 불법 덩어리인데 예. 여기에 가장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빼버리는 빼버리는 거. 뭘 갖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한다는 거냐. 네. 당연히 각하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오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라. 원래 엄격한 요건이잖아요. 예,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한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그래서 만들어진 탄핵소추안은 쉼표 하나를 고치고 토시 하나를 고쳐도 이건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원래의 탄핵소추안 취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건 완전히 통째로 빼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도 재의결을 하지 않는다? 그걸 정청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빠꾸 오라이를 해서 예. 국회로 다시 간 다음에 다시 가야만 돼요. 그래서 빼내겠다면. 다시 손질할 거 있으면 예. 손질해서 다시 상정을 하고 예. 그래서 다시 표결을 해야 된다. 원래는 사실은 재판부가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죄를 제외한다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저희들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알고 있다. 이것까지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네. 아니 법정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심판정에서. 맞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 기일입니까? 아 우리가 그건 뭐 권유한 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나는 이게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봐요. 네. 엄격히 말하면 그렇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그리고 국회 소추단, 그 사실 네. 민주당 소추단입니다. 네. 민주당 소추단과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지 않느냐, 어떤 그 미락이 있거나 거래가 있거나. 만약 그거 확인되면 어마어마한 스캔들인데요. 스캔들 자체가 아니죠. 나라가 통째 무너지는 대사안이죠. 그런데 권유를 했다는 말을 네. 심판정에서 하는데도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끝내 제대로 물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문영배 그 대행이 그런 권유를 했다. 지금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예. 예. 아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그리고 이건 각하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 수사와 각하를 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번에 불법을 더한 총체적 불법 상태. 네. 이 상태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예. 다들 아시다시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예. 이 오동훈이가 예. 대통령 보고 당신 이와서 조사를 받아라. 네. 만약에 그 직권남용으로 불렀다면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은 재직 중인 대통령은 소출을 못 하는데 네. 어떻게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해요. 네. 공수처장이 감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 피의자로 불렀다는 얘기인데 그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장 오동훈에게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 소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공수처의 오동훈 뭐 공수처장이 어찌어찌 하고 뭐 하는 것들이 불법 덩어리라고 또는 부적절한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그건 헌법재판소 심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건 아니, 법원으로 예. 가서 기소하는 거에 관련이 있을 뿐. 아니죠. 헌법재판소 이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네. 엄청나게 제한을 한 거잖아요. 체포를 해버리는 거는 체포를 해서 신병을 구금을 해놓고 그렇네. 어? 그렇네요. 이렇게 방어권을 제한을 해버리는데 네. 만날 사람 제대로 못 만나고 의논할 사람 제대로 의논 못 하고 네. 그리고 몸이 구금이 돼가 있는데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구금돼 그것도 있는 현직 것이 대통령을 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40일째 구금돼 있습니다. 예, 40일째. 이 자체가 말입니다.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이것이 나 두 번째 큰 문제라고 보는가 하면 이 오동훈이가 처음에 세 번 불러서 안 오니까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네. 그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게 서부지방법원에 했는데 네. 그 관할을 벗어나서 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원 관할은 그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것은 법에 적혀가 있는 겁니다.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법에 네. 적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원래 거기에 수색영장이라든가 통신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을 당했는데 그게 뭐 6번 당했다는 말도 있고 16번 당했다는 말도 있고 당했는데 그 당한 걸 숨기고 그래 그 기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수사권이 없었다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뭐 다른 걸로도 적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공수처는 글쎄 대통령에 연관된 뭐 두 분밖에 없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으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구속영장 또 서부지방법원에 냈고 이 자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 감췄단 말이에요. 네, 이쪽에 감추는 거죠. 서울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당한 걸 감췄는데 이런 엄청난 대형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법기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할 때는요. 그 앞서서 청구의 이력을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 때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기각당한 바 이러이러한 점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이번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그것을 이러이러하게 보완하였다라는 말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부지법에 낸 영장에는 그게 없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만에 하나라도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통신영장이든 뭐든 모든 영장을 기각을 한다. 네. 이런 기각 사유가 지켜 있었다면 예. 이건 더더욱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란 예.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 지금 오늘 진도가 나가야 될 게 많아서 근데 짧게 예, 얘기할게요. 그 원위치로 좀 와야 됩니다. 예,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네. 당장 서울중앙지검은 오동훈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예.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수사 지휘권을 갖고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탄핵 상태에 있어서 예. 오동훈을 예. 어떻게 하라고 예. 예, 수사 지휘권 아 검찰총장 예, 제가 검찰총장이 착각했습니다. 말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초대형 그 범죄의 이미 단서 끄트머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단서가 보인 거예요. 네. 그리고 고발도 됐어요. 음. 그러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조용해요.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오동훈을 당장 왜 구속 수사하지 않느냐. 아. 오동훈이야말로 구속을 해야 될 사람이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뒷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아요. 뒷배가 그랬습니다. 없으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다. 뒷배가 있다. 적어도 검찰, 경찰, 예. 공수처를 움직이는 뒷배가 있다. 있다. 지휘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 지휘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명백히 눈에 보이는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 오동훈을 불러서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예. 난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 오동훈이가 놀랍게도 12월 6일인지 7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법사위에 가서 예. 정청래 위원장 앞에서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살아있는 대통령이란 잠시만요. 말이에요. 방금 속보를 여러분께 예. 좀 전달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이게 마지막이 될지 추가로 있을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예정됐던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1차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들이 자리에 착석을 해서 개정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다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 오동훈에 대한 그 제가 뭐 이런 데서
좀 적절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제 유튜브에 제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동훈을 단죄하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 앞으로 없다. 아. 응? 네. 처음에는 그 제목을 좀 심하게 붙였어요. 네. 오동훈을 처형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하. 제목을 붙였다가 네. 이게 너무 좀 오버하는구나. 네. 싶어서 제목을 내가 단죄라고 했는데 예. 실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틀 전에 예. 뭐 잘 알고 있는 어느 어른이 그 돌아가셔서 빈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네. 그 자리에 법조계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뭐 대법원장 후보로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낙마하신 분도 계시고 네. 예, 막 신문에 나오는 저명한 예, 원로 법조인들 많이 모였는데 하나같이 이 오동훈에 대한 견해는 저하고 똑같아요. 아. 제가 내 혼자 너무 튀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자리에 오고 가는 여러 가지 말을 조심스럽게 듣고 저도 내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하나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는 시각들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 나라에 네. 적어도 집 3번이니 집 8까지 올라갔다면서 이렇게 사법이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무너지고 있느냐. 사법이 그 김명수 대법원 때부터 좀 상황이 심각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그리하여 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헌법재판소 내에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오가고 있다라는 추정이 있는 거고 추정이 그래서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재판관들 예. 사이에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오늘 변론을 끝마치면 아니므로 변론이 계속된다. 변론이 재개된다. 그 가능성에 대한 이게- 얘기가 있는 거군요. 이게 그 변론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예, 아주 재미있는 그 예, 얘기가 한 일주일 전부터 떠돈 게 하나 있어요. 네.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 지금 마음을 빼딱하게 먹으면 지금 만약 임명해 버리면 네. 게임 끝나는 거다. 어떻게 끝나요? 만약 임명되면 변론 저쪽 경신을- 6명이 돼버리는 것이다. 변론 경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경신을 해야 된다. 변론 경신을 하면요. 경신 절차.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온 모든 그 절차를 재판관들 다 법정에 앉아가고 처음부터 전부 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재판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충수업 해야 된다. 적어도 증인 다시 불러야 됩니까? 다? 적어도 한 달 이상 지나간단 말이에요. 한 달 이상은. 그러면 4월 18일이 바로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평결 시간이 한 보름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3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재판관은 선고에도 참석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이죠. 아니 그런데 예. 만약을 임명을 하면 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예. 그 구인 완전체가 되는데 네. 어떻게 평결에 참석을 안 해요? 참석하려면은 평결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변론 경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결에 참석하려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예. 보충수업 예, 해야 된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네. 지금 결심을 하면 네. 이재명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재명이 마지막 걸고 있는 기대는 일순에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마은혁 임명하라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맞자 소리도 안 냅니다 네, 지금. 미음자도 안 꺼요 예. 지금. 장기도 안 떠요. 장기도 그 맞아 보면 막 몸이 떨리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대목이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이제 한 4시간 가까이 뭐 최후 변론을 이제 쭉 통째로 이제 할 가능성이 이게 있는데 원래는 헌법재판 아니 저 국회 소추단에게 2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도 2시간이 예. 주어지는데 예. 제가 이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전 세계 어느 재판에서 법정에 초시계 갖다 놓고 재판하는 재판이 어디 있어요? 내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에게 묻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다면 야 너 초시계 놔두고 하는 재판 봤어? 바둑 선수권대 때 체스 선수권대 체스하고 바둑에는 너무하잖아요. 초식에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예. 그 처음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풍경도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뭐 열린 토론 같은 거 할 때 제가 하도 심하게 떠들고 하니까 진행자인 정관용이가 하면 초시계를 떠 갖다 놨더라고. 자 앞으로 전 변호사님 너무 일방적으로 퍼부으니까 예. 우리 3분씩 시간 네. 제한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내가- 지금 비슷한 심정이에요. 여기서 조식이 그런데 법정에서 조식에 갖다 놓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네. 그 말은 바꿔놓고 말하면 피수초인의 그 방어권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그 대심판정을 갑자기 운동 경기 뭐 체스 좋아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체스파도 이렇게 그렇다고 체스판하고 뭐 제가 헌법재판소를 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격화시킨 그런 행동이었어요. 두고두고 아마 그건 이제 회자가 될 거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유튜브 방송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완전 미친 놈들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아니, 그런데 법정에 초시계를 놔두고 이게 피고인 쪽에 피소추인 쪽에 너 이 시간 지켜? 그 말은 공개적으로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법이 뻔히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겠다는 걸 못하게 해요. 하지 마세요. 불허합니다. 나중에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 그 증인을 좀 신문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적어서 변호인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예. 네. 근데 본인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법정에서 이재명한테는 시커하게 다 허용됐잖아요. 아니 형사소송법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은 그걸 예. 소송법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놓고 나서 정인 날 똑바로 한번 봐. 네. 자꾸 그럴래? 이러면서 안 보이는 네. 압박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명색이 현직 대통령인데 입 다무세요. 입 다물고 꼭 할 말 있으면 옆에 변호인에게 적어서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의견 개진할 시간 줄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초시계를 갖다 놓는단 증인 말이에요. 신문을 해야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진실에 접근해가는 것이죠. 나는 이 그 문영배 권한대행 그리고 그쪽에 가담을 하고 있는 소위 진보 3인방 대학이 알파 한 명 더 있겠죠. 4대4 지난번에 이진숙 사건 때 4대4가 나왔으니까 네.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법을 왜 배우느냐, 왜 공부를 했느냐, 왜 평생 동안 이 법 파먹고 사느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있느냐, 그게 아니잖느냐. 법을 공부하고 내가 판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여러분 왜 지금 그런 자긍심이 없느냐? 전원책 논객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법조계의 대선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보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 있어서 선배가 되기 때문에 후배 법조인들한테 지금 이렇게 질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고 아니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나는 그 요사이 그 뭐 로스쿨 출신들 같으면 네. 이게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로스쿨 아니요. 출신들이 아니 지금 어머니들 많이 있는데 내가 네. 이거 그 이만은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예. 그 법률가들이 범죄가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전체 변호사들이 70만 명이 넘었을 때 네. 법률가들이 범죄가 폭증을 합니다. 아. 요사이 로스쿨 출신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늘어나는데 그게 로스쿨 출신들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예. 전에 사법고시 출신들도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네, 뭐 예, 예. 1000명씩 예. 뽑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그러다가 커지니까. 이제 로스쿨 되면서 그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요사이 로스쿨 출신들은 정말 어려워요. 네. 이건 참 사무실 유지한다는 개인 사무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유지한다는 것은요 정말 그 몇몇 분의 한정이 되고 나머지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예전에는요 기업에서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채용할 때 아무리 못 가도 과장 이상으로 갔거든요. 아니, 지금 대리 달기도 힘들어. 제가 옛날에 그 변호사를 개업할 때 예. 뭐 그 S 그룹에서 예. 이제 그 변호사단이 있어 변호사실이 예, 있었어요. 예, 그 예. 변호사 세 분이 있었습니다. 예. 세 분이 예. 나한테 상무 대우해 줄 테니까 와라. 아. 우리 동기가 전부 다 그때 갓 부장이 됐을 때예요. 네. 상무 대우를 해줄 테니까 와라.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안 갔어요. 그거 가서 내 월급 받고 있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거 갔으면 평생이 편해질 뻔했는데. 자 교과서 진도 나가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아까 제 말 마무리. 변호사 숫자가 많이 있는 나라 어려우시니까 예. 아니 그런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정의를 세우는 게 너희들 본분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안 그렇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얻을 명예도 다 얻고 충분히 평생을 편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내가 보면 이념에 찌들어서 이념에 지금 이게 이념의 그 어떤 재판소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법의 재판소. 그 허영 교수는 오늘 신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말씀하시기를 헌법 위에 군림하는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평가가 나와야 합니까? 난 그래서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 양심을 좀 찾아라. 법적인 양심을 좀 찾아다오.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저희 시청자들 100%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